흔히 말하기를 그 아라한 계통은 번뇌장 끊었는데 소지장은 못 끊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지장을 못 끊고는 번뇌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반은 완벽하게 정득됐어도 지혜가 약한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이 소지장을 완벽히 끊지 못하고는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을 완성된 사람, 우리가 소승이라 부르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소승이라 여러분들을 부르기보다는 테라바다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테라바다라고 상자부라든가 근본 불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폄에서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어쨌든지 모르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뭐 소승 이렇게 하면 별로 듣기도 그렇고 또 스스로가 이미 그 말을 하는 순간 소승과 대승이라고 하는 분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뭐 테라바다 불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봐라, 우리 불교는 삼보를 말하는데 불법 승이 있죠. 이제 이 뒤에도 이제 좀 나오는데 봤는데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승보 속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도님들이 혹시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가 이렇게 승보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이유 없어요. 근원적으로 승보는 견도 이상을 성취한 사람들이 승보 속에 들어갑니다. 십지 초지 이상을 성취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보니까 사향사학과라고 그러죠. 사향사학과라는데 그래서 수다온 향 수다온과 그 다음에 쭉 가서 아라한 향 아라한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수다온부터 아라한까지 각 그 향이 해당되는 데다 향과 과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덟 분으로 나누죠. 이분들이 실제로 승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은 남북방을 통해서 정말 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 편칭으로 소승 아라한 그러면 뭐 쉽게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런 제가 그 버마에 있을 때 그 미얀마 불교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닙니다만 그 책을 쓴 이가 이제 일본에서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뭐 연구하고 했던 그 기록을 남겨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기철에는 단기 출가자까지 합쳐서 승려가 100만 명이 됩니다. 100만 명. 그 다음에 우기철이 끝나면 이제 주로 그 농사를 많이 지니까 우기철은 뭐 한 3, 4개월 비가 계속 오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절에 와서 이렇게 단기 출가 수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단수가 100만 명인데 당시 미얀마의 전체 인구가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기철이 끝나면 절에서 상주하고 있는 스님들이 한 30만 명이 돼요. 30만 명. 근데 그분들이 다 뭐 열심히 수행하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뭐 그냥 뭐 그렇게 지내는 분도 있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 수도 우리보다 많은 거죠. 왜냐면 우리는 전체적인 뭐 출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수적으로 비유해서 많다 적다라고 할 수 없는데 출가한 수행자의 비율로 보면은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우리가 말하는 초지라든가 또는 아라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그 귀한 사람들. 특히 뭐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한 시대에 몇 명이나 손가락에 몇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시대는 특히요.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이렇게 그 수행 예적인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들이 깊어질 때는 너무너무나 이제 귀한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냥 쉽게 아란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자의 자부심을 갖고 보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자긍심 갖는 것까지는 이제 문제가 안 됐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폄하하는 식으로 생각을 갖는다 하면은 이러한 것이 단순한 남방이나 북방 불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향하고 있는 사유체계가 근원적으로 최고의 어떤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밖에 다른 것으로부터는 다른 것에 대해서 편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뭐냐면 그것이 소지장이에요. 소지장.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아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거나 내가 소속한 어떠한 것이야말로 최고다 뭐이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소지장의 한 형태예요. 이것은 이제 견치견이라고 그러는데 소지장이 이제 이것은 더 근원적이긴 하지만은 일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소지장 형태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성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소멸돼 가는데 이 사양의 촉과에 이르면은 처음에 했는 이 견치견도 소멸이 안 돼요. 소지에 올라도 이게 현행 분별기로서 견치견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견해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커오면서 여기는 이제 비구 스님이 될 분들이나 또는 비구니 스님이 될 분들이 모여 있는데 비구 스님이 될 분들은 커오면서 보통 뭘 많이 들어왔느냐면은 남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이 될 분은 또한 거꾸로 여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남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여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주 뼈에 사무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요즘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런 차별을 내우고 그렇게 이제 세계가 이제 바꿔가서 옛날에 남성 역할을 여성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성 역할을 남성이 할 수 있는 그 폭이 사회적으로 넓어가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차이는 인정하는데 전에처럼 결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딱 부딪히면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생기라고 그래요. 구생기.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가 부엌에 가서 뭐 설거지 좀 할 수 있지 하는 정도는 현행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현행 분별 입장인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나 이웃이나 동료들부터 남성 또는 여성성에 해당되는 어떤 일들을 계속 그렇게 해서 남자는 어떤 것, 여자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딱 바꿔하면은 어떤 경계에 딱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 숨어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분별기가 되고 나오기 전에 속에 숨어있는 것은 뭐냐면 구생기예요. 구생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역할이 이런 견해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견도가 돼도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든 거예요. 어떤 자기가 무슨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그 견해가 커봤자 그거거든요. 우리 강견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다 뭐 대나무 통으로 세상을 보는 것인데 크게 봐도 무슨 큰 대나무고 작게 봐도 작은 대나무. 사람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공업적 측면에서 다 사람의 관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차별성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 우리 요즘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겠는데 그런 것을 세우는 건데 그 정체성을 세우는 근본이 실제로 대부분 다 인간적인 관견이에요. 인간적인 관견. 우리가 식물을 볼 때 보고 있는 의식이 인간이 공업으로 보고 있는 광견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견해만이 광견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 자체가 지구적 상황으로 태양계적 상황으로는 완벽한 이 관견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같으면 이제 이 관계의 가장 극적인 것이 뭐냐면 개발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이 새만금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붙여지고 또 도시에 허름한 집들을 헐어가지고 좋은 집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 미관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도시에 이제 아주 그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데를 1차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것이 더군다나 옛날 그 오공학 시절에는 이북에서 무슨 그 특사들이 내려오면 그 오는 길가에 안 좋은 집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북한테 역선전 된다고 해서 뭐 그 개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뭐 개발 이유는 이제 그것이 아니겠지만 논리는 이제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새만금 해서 그 새만금을 막고 있어 거기에 있는 그 뻘에 사는 많은 생명체가 인간의 삶보다 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개발해서 인간의 삶을 복지롭게 만든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좋은데 그 사고가 연장되는 것이 실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 안 좋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개발되게 살다 이렇게 하면 이 안 좋은 것이 인간 내부적으로 보면은 힘을 갖고 잘 사는 부류하고 잘못 사는 부류가 마치 새만금에 살아있는 생명체 대하듯이에요. 실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개발을 합니다. 그럼 개발을 하는데 개발해서 집을 잘 지어 놓으면은 여기 산 사람들이 이 개발된 곳에서 살 수가 있느냐 하면은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 90%의 사람들이 전부 더 어려운 살림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도시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부유한 사람들은 살기 좋아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90%는 전부 다 이제 자기 직장보다 더 먼 특히 서울 같은 데 보면 경기도 성남 같은 데가 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서 학급화 같은 집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등붙이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개발을 딱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온 무슨 개발한다고 준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데는 당시에 서울 밖에는 성남이나 어느 이런 쪽까지 밀려가죠. 요즘 같으면 뭐 수원이나 어디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전에는 가까운 데서 출퇴근이나 하면서 그래도 밥을 벌어서 이렇게 먹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밤 늦게 끝나서 더 멀리 가야 되고 잠 적게 자고 또 더 멀리 와야 돼서 거의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90%가 다 그 통계로 나와 있어요. 통계로. 개발된 지역 이전 개발되기 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90%가 전부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거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그 논리가 그냥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적용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다고 하는 개발 논리가 약간만 인간적으로 오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가 같이 사는 쪽으로 사회의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훨씬 오래된다. 그러면 우리의 개발 정책은 이제 세계 11대, 12대 무역 수지국이니까 인권이나 다른 비해서 필리핀이나 타이라든가 이런 게 비하면 더 낫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필리핀, 타이, 일본 이런 데는 거의 전적으로 개발은 누구를 위해서 개발하냐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딱 세워놓고 개발을 해요. 우리는 개발하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쫓겨난 사람들이고 필리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죠. 타이는 지금 뭐 우리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소득으로 보면 우리가 좀 떨어진 나라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도시를 개발하고 사회를 개발할 때 더 우선적으로 두는 것은 도시미관이나 잘 지어진 집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고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 공권력이 영장을 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그렇게 한걸 하냐면은 방금처럼 밖으로 나가면 지금 사는 것도 고단한데 밖으로 나면 더없이 고단해요. 자,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사회적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지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견지장.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리면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딱 들려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큰 토목공사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보면은 인도라고 하는 것이 히말라야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는 큰 강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흐르는 강이 크게 두 개 있는데 이쪽 강에다가 5개의 큰 댐을 막아요. 이 토목공사를 하면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장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장부에 올라 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호적에 올라 있지 않는 그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A를 하고 해도 뭐 조사를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하는 것이 지금 막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공식 집계로 잡히지 않는 인구가 어느 정도 많다 보니까 이 댐을 막으면은 이 댐 주변에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시골 사람들의 공식 집계로 300만의 이주민이 형성돼요. 그런데 그쪽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3천만 명, 300만에서 3천만 명을 뛰죠. 3천만 명의 이주민이 형성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도시 빈민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일본에 이제 무슨 산간 지역에 대규모 발전을 하고 무엇을 해서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주지사가 일본의 주지사가 이제 우리처럼 굉장히 깨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쫙 보고 그것이 지어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그다음에 지어지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을 전부 산출해 보고, 그다음에 지어지기 전에 환경, 지어진 이후의 환경을 전부 조사해 놓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 지어진 전후의 모든 이익들의 거의 85%가 도시 부자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이상의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들이죠. 이게 그 상간을 개발하면은 개발 이익의 85%가 완벽한 일본의 아주 소수의 잘 사는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가 그쪽 주민들한테 오게 되는데 이쪽 주민들이 당하게 되는 환경의 영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오게 되는 피해는 이 사람들은 거기 살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무슨 일본 전체가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뭐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85%가 예를 들면 그쪽 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광고를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큰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예를 들면 토목공사가 형성되면은 신문에는 그 회사들이 대규모 광고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목공사뿐 아니더라도 큰 회사들이 신문에 대규모 광고를 계속 때려주니까 여러분 신문 요즘 돈 주고 보면은 바보라고 하는 말 할 정도로 신문을 계속 공짜로 줍니다. 왜냐하면 신문 부수가 많이 됐으면 광고료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공짜로 막 줘도 서울에 있는 대규모 신문 회사들은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서민들이 광고합니까? 광고는 누가 하냐면은 그 신문의 전면을 장식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섞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하니까 이쪽 주민들이 사정이 이런데도 이걸 개발해 놓으면 자기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올 것처럼 전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지사가 이걸 다 보고 안 되겠으니까 마을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거 개발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참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85% 주민들이 반대를 시작해가지고 이들한테 계획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엇이 있을 것처럼 계속 광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의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새만금이 아니고 세계 4대 갯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독일에 가면 큰 갯벌이 있는데 독일도 이 갯벌을 이렇게 우리처럼 하다가 지금 독일은 거의 그렇게 막아놓았던 데를 뜯어가지고 갯벌을 되살리고
우리 하천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주변을 잘 해놓죠. 이걸 다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하천, 자연갯벌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몇십 년 전에부터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하천이나 갯벌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인류가 독일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동해 물이 더 맑습니까? 서해안 물이 더 맑습니까? 서해안 물이 훨씬 더 맑아요. 동해 물을 3급수라고 하면은 서해안 물은 2급수예요. 서쪽으로 우리가 농약도가 뭐도 하는데 그 서해안 물을 맑게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서해안에 갖고 있는 그 갯벌들이에요. 이 갯벌들이 물 자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독일에서는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갯벌을 막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흙을 깔아가지고 지금 농토는 여러분이 쌀 농사 안 지면 정부에서 돈 줘요. 농사 안 지면 정말 고맙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중국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핸드폰 등등을 팔아먹은 대가로 우리 농산물 사가라고 하는 계약을 맺어놓으니까 농산물을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해마다 쌀 생산이 적게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 올해 농사 안 짓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잘했다고 돈을 준다니까. 한마디당 얼마씩. 그런 판이니까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농사를 농토를 만들어서 뭐 짓겠단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있는 농토도 농사를 안 하면 지금 환영하는 판에 거기다 또 농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도시 무슨 이게 뭐 지금 상하이처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이제 메꾸고 뭘 해야 되는 거죠. 거의 30년 걸려요, 30년. 그렇게 농사를 지려면 30년 걸리고 그거를 메꾸고 가서 하면 빨리 되는 거죠. 그런데 독일 같은 데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안 하고 그거를 그 생태 갯벌 아주 하는 그런 아주 그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잘 보존해가지고 그 파괴하지 않은 물론 독일하고 한국하고 뭐 막상 막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는데 그 갯벌만 보러 오는 세계 관광객의 숫자가 무려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한국의 1년은 외국 관광객들이 몇 명이지 않습니까? 500만 명밖에 안 돼요. 한국 전체 통틀어도 500만 명밖에. 제주 몇십만 안 돼요. 20, 30만밖에 안 돼요. 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 같은데 지금 계속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한 5년째 살고 있는데 갈 때 9개장 골프장인데 지금 몇 년 후에는 40개 골프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 골프장만 들어온 거 아니라 리조트 뭐 해가지고 이 중산간 지역을 완벽하니 그냥 그런 관광 벨트로 만드는데 그러한 것은 제주도 안 가도 좋은 데가 세계에 싹 버렸어요. 그거 보러 세계 사람 제주 올 이유가 없어요. 골프 치러 제주 간다고 그러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 100대 골프장에 하나 들어있어요. 나인브리지랑 하나. 우리나라 골프장에. 그것도 삼성에서 해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좋게 보이는지 모르고 또는 이미지가 잘 전달 안 돼 있어요. 100개 골프장이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골프장을 보러 오기 위해서 아마 세계 사람이 올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뭐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유럽 다른 도시 말고 딱 골프장에 왔다 한 관광객만 3천만 명.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느냐가 관광의 가장 좋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관광지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1조 몇천억 돈을 들어가지고 해서 이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조 몇천억 돈이 들었으니까 국민 세금이 많이 들었는데, 이 허지가 안 되느냐. 그런데 잘못된 것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1조 5백 허비를 했지만, 이것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다시 만들어서 하면은, 지금 세계에서 막 거기 하지 말라고 막 권고한 거래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견치기입니다. 소지장. 사회적 소지장, 개발 논리적 소지장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면 좋다는 것이 5공학이 들어와서 3, 40년간 우리 머릿속에다 완벽하게 딱 심어놔가지고 개발?
좋은 거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런 개발들은 지금 같으면 이제 전라북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전체 부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 댐 공사는 인도 부자들하고만 연결된 게 아니고 세계 다국적 부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다국적 부자들이 인도 정부한테 계속해서 댐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이제 무슨 한국의 기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익들은 개발돼서 얻어진 무슨 이익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엄청나게 200~300% 포장해서 광고를 하고 여기를 발생해서 올 수 있는 인류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은 거의 없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이면에 우리는 개발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운영중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그러면 반대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피켓 들고 반대하면 옛날 같으면 다 그거 무슨 법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요즘 그래도 그것은 좀 덜하죠. 감옥까지는 잘 안 가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거기다가 약간의 이제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 하면 이제 왕창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회가 새만금을 탁 맞게 되면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이 문제가 이제 그거가 이제 종화를 해가지고 그 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어물들을 다 먹어가지고 바다를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물들 먹이가 육지에서 이렇게 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있는 그런 뭐 어쩌면 공해물 것까지 다 먹거든요. 그래서 청정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이제는 육지에서 다 버리기도 힘드니까 어디다 버린 줄 압니까? 법으로 정해졌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동해 무슨 지역 쓰레기 투기장이에요. 여기 쓰레기 투기장이에요. 서해안 이런 쓰레기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잡히는 고기는 먹지도 못해요. 그 고기를 잡아서 벌려보면 그 속에 분해되지 않는 중국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해안 이쪽에 잡는 꽃게들은 딱 꽃게 이렇게 꽃게 같은 거 보면 안팎이 보이잖아요. 안에 보면은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 물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누가 그걸 먹냐. 잡아도 많이 이제 잡히지도 많이 않은데 잡아도 못 먹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와 같이 개발 논리에 의해서 사회가 생기는 소지장 때문에 누가 힘들어졌습니까?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몇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편안하겠죠. 돈을 100억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좋은 공기 마시는, 물론 뭐 집안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놔두면 공기청정기를 또 그것도 해보니까 오존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공기청정기도 많이 있읍시다만은 그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 몇 사람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전 사회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 부자들만 그러느냐?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온 사회를 짓눌리니까 중국이 사막화, 물론 이 기후적 영향도 섞였지만 사막화가 급속이 됩니다. 사막이 급속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티벳이라든가 지금의 그 라닥 같은 지방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가장 자연적인 환경으로 살 때 몇 명 정도 살아야 하는 것을 자기들이 체득하지 않고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10,000명이 살아야 할 땅이라 하면은 저절로 조절을 하는데 그냥 조절하면 힘든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출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 인구를 조절하는데 전혀 아무런 부작용 없이 가장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면서 조정을 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한 개개인들이 짐승 마리수를 몇 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 이상 증식을 안 시켜요. 우리 짐승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이 뭘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회에 필요한 짐승의 양보다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엄청나게 풀을 뜯어먹으니까 바로 사막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부자 돼야 된다는 소지장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 부자 돼야 된다는 것은 10년, 20년 전에 생긴 게 아니고 인류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부자가 좋은 것처럼. 그것이 구생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 아무 잘못한 일 없어도 마음 가운데 부자 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사유되는 내용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노래 다 끝나고 여러분 부자 되시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개인이 부자가 못 돼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부자가 못 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져요. 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FTA를 하고 있는데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하고 FTA를 하면은 미국이 엄청 이익이랍니다. 엄청 이익이래요. 그러니까 직접적이면 농민이나 다른 피해도 많고 하여튼 그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미국한테 무슨 군사적 어떤 것인지 뭐 빚을 진다고 하는 느낌도 막 실제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어렵기도 옛날에 할 수 없게 요즘은 하겠는데 지금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을 때는 순전히 한국을 위해서 주둔한 것처럼 보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이 그랬었겠어요? 안 그랬다 이겁니다. 미국도 자기들 이익이 있어서 이거 주둔한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다른 소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독일이나 일본에도 다 미국이 주둔하는데 그쪽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쪽 환경을 대하는 미국 태도하고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이나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한국 사람들을 대한 태도하고 한국 땅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다릅니다. 그쪽은 우리처럼 함부로 못해요. 땅을 암만 오염시켜 놓고 이건 뭐 이렇게 가지고 한국이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택도 없어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가서도 우리나라나 필리핀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자. 물론 이 한국의 상황에서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은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의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미군까지 포함해서 유지하려면 지금 미군이 완벽히 철수한다 이후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자체가 우리가 유지하려면 국방비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증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논리를 비해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국방비를 계속 해마다 좀 증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말은 맞긴 하지만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그것이 인류를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숨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지구상에서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지구라고 하는 별을 폭파시킨다고 가정하면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통계로 보니까 지구 50개를 완벽하게 폭파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폭발된다 하면 한 번에 폭발되면 뭐 가루냄새 하더고 그건 지구라고 하는 환경 자체를 하나씩 폭발시킬 때 핵폭탄이 몇 개가 필요한가 그것 갖고 지구 하나 파괴시키고 또 해서 거의 한 50개 정도를 파괴시킬 만큼 많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방어 수단도 되지만 방어 수단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격하면 내가 당신 나라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물건을 파괴하겠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대치했다고 하는 입장은 한편으로는 우리가처럼 잘 살 수 있는 입장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옛날처럼 국지적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버튼 누르면 200km, 300km씩 막 날아가는 폭탄이 날아온 시대이기 때문에 전후방이 없는 거죠.
전후방 없는 모든 국민들은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전쟁, 불모나 다름없어요. 잡아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불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가 끊임없이 오는데 그건 뭡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 그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지장이에요. 견칙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번뇌장이에요. 번뇌장.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엉명이에요. 과거의 무한 세월 동안 잘못 생각되어진 결과들이 오늘날 우리들한테 꽉 숨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한다. 아까 출발은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더 확대시키면 지구적 상황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구가 살 수 없다입니다. 살 수 없다. 교토 의정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교토 의정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이 지금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은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급속도로 문제가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필리핀에 그 수빅만이라고 하는 그 만에 미군이 주둔해 있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거기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들을 이렇게 파면은, 무슨, 거기 뭐, 빨간 물이 나온다든가, 파란 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안 먹겠지만, 물은 말짱해요, 겉으로 보기로는. 그런데 그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안 좋은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지고, 피부병, 무슨 병, 이런 것들이 어린애들한테 엄청나게 심해요. 살 수가 없는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발생하냐면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지구 전체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엇에 의해서 발생되냐면 방금 말한 대로 개발하면은 잘 산다라고 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즉 이산화탄소가 왜 많이 나오냐면 공장을 많이 짓고 차를 좋은 차 타고, 물론 이제 앞으로는 차가 이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차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 과정상에서 그러는데, 앞으로 석유라고 하는 그 연료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무망하죠. 그래서 지구 전체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또 뭐냐니까 바로 소지자인 거예요. 견치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개발하면은 너희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수천 년을 두고 억상 분별되고 망 분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잘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소지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살 줄을 모르고 어떻게 살 줄을 모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삶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한 개인에만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발생한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세계에 힘께나 쓰는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장 굴뚝이 많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공기를 더 오염을 많이 시키는 나라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산화탄소 양을 조절하자니까 거기에 하다 보면은 미국이 현재 이제 국제적으로 빚이 많이 있어요. 무역 수지 적자니까. 그런데 미국은 실제로 그 빚은 엄밀한 의미에서 빚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세계 빚을 갚은 돈이 자기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닉슨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서 미국이 달러를 생산하면 뭐 은행 어디다 금을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이 달러 가치에 상충되는 뭘 하게 돼 있었는데, 금태안인가 뭐 하는 걸 중지해보잖아요. 이게 이제 종이로 형성되면 돈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그렇게 하면 세계적 경제 혼란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도 할 수가 없게 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 빚은 숫자상의 빚인 거죠. 자기들 돈을 해마다 계속 찍어서 조금씩 주면 되거든요. 빚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집안에서 만든 걸로 주면은 계속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버리면 미국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적 지위가 상실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제일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나라예요. 그런데 교토 의정서대로 하면은 미국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무슨 타격이 크니까 그 교토 의정서에 서명을 안 해버려요.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제일 많이 발출한 나라부터 해서 바뀌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더 이렇게 쉽게 진전이 안 되고 거기에 또 어떤 것을 만들어놨냐면 이건 이제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이에요. 이제 전혀 개발이 안 되는 나라는 이제 공장에 굴뚝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각 나라마다 이산화탄소 발생할 수 있는 양을 이제 국가적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얀마다. 미얀마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10밖에 발생을 하는데 미국은 1000일 발생을 시키고 있다. 근데 각 나라마다 크기에 따라서 약 미얀마도 100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근데 지금 10밖에 배출하지 않으니까 90이 남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 90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전 지구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자는 건데 하나 줄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개발돼서 부자 되는 힘 있는 나라나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잘 산다라고 저변에 깔고 있는 사고 방식들입니다. 이것이 소지자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가 하는 것도 없이 내몰려서 살고 오는 거예요. 특히 아빠가 말한 대로 이 도시 빈민들은 아무 힘도 없이 막 밀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이나 신문에 이제 하면은 이쪽에서 뭐 하는 것보다는 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이 개발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은 거의 어디로 싹 없어져 버리고 여기서 하면 이제 막 화염병을 던지고 못하면 이제 그것만 부석득해서 이 사람들이 부적격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왜 그런 걸 하고 있느냐 이유조차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공권력이 들어갔는데 공권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건 그야말로 광고입니다. 기사는 신문 기사는 기사인데 무슨 광고냐면 개발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을 위한 광고랑 똑같아요. 기사가.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지장이에요. 이 소지장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번뇌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전도. 전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 내용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전도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이 한 개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 사회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지금 시대는 정말 눈도 살고도 잘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